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문제 탐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학생부 종합전형 사례 소개 네 번째 시간이고요. 경제 경영학과 관련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학생은 작년 졸업생이고요. 경제 경영학과 관련된 진로를 바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했던 학생입니다. 입시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요.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계열 학생부 종합전형 최초 합격했고요. 그리고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최초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지원을 했었어요. 다빈치형 인재전형과 탐구형 인재전형 두 개를 지원을 했었는데 두 개 모두 최초합을 했었고요. 그리고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경영학과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최초로 합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을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요.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최초합을 했었잖아요. 이게 저희 학교에서 문과에서 처음 있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양대학교에서는 굉장히 특이하게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도 받지 않고요. 면접도 보지 않고 추천서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학생부로만 평가를 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 가장 높은 학과인 경영학과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최초합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생활기록부가 인정받았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 학생의 사례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등록은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계열로 등록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양대학교 경영학과가 이 학생의 학생부 종합전형 사례는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서 한양대 경영학과로 정해서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할 텐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내신 성적을 일반적으로 얼마나 받아야 되냐면 2018년 1.19, 2019년 1.16, 2020년 1.27이었죠.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내신 등급은 한 1.27, 그러니까 20년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요. 그리고 앞에까지 떠지면 더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1점대 극 초반을 받아야 되는 전형의 학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정시전형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개년 평균이 95.4 정도. 그러니까 올 1등급을 맞아야 되는 거죠. 올 1등급을 맞아야지만 갈 수 있는 대학교 학과가 한양대학교 경영학과입니다. 이 학생의 내신 등급은 1.9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정시는 응시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유는 그 수능 전에 한 학교가 발표가 났었어요. 중앙대학교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수능을 볼 필요가 없었던 학생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학생이 합격한 이유를 크게 한 4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신 성적입니다. 내신 성적은 평균 1.9였습니다. 근데 1.9라고 하는 성적 자체가 나쁘지는 않죠. 하지만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합격할 정도의 성적은 아니었는데요. 이 학생의 내신 성적 중에 경영 경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과목은 당연히 수학이 되겠죠. 수학 교과목 성적은 평균 내신 성적보다 훨씬 더 좋았었습니다. 따져보니까요. 1학년 때 1학기 때 1등급 수학, 그리고 2학기 때 2등급을 획득을 했었죠. 그리고 2학년 때 1등급 1등급,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1등급을 받아서 평균 1.9지만 수학 교과목 성적은 평균 1.2등급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생활기록부 기록이 한 2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보면요. 2학년 진로활동에 나온 내용인데요. 2학년 진로활동에서 보시면 뭐 MBA의 생애주기 가설, 그리고 뭐 신자유주의, 케인즈 이런 같은 경제 이론에 대한 공부를 했다는 내용이 진로활동에 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을 정리할 때 참고를 했던 책들,
이런 것들, 요거 경제학과에서 필독서기도 합니다. 경제학과 필독서기도 하고요. 이런 내용들이 좀 적혀져 있었던 거가 연결되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냈던 게 아니라 이제 3학년 때 오면서 이 학생이 동아리 활동에서 이 이론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2학년 때 했던 내용이죠. 뭐 듀젠벨의 소비 이론, 이거를 바탕으로 동아리 활동에서 플랫폼 기업의 슈퍼플로이드 기업으로의 발전 전망이라고 하는 걸 주제로 연결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학생의 음식 부스를 이용해서 실제 적용을 하는 데까지 성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진로 활동에서 이 플랫폼 기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다가 쓰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독서 활동에서도 보면 초디지털 시대 슈퍼플레이드 경영 전략, 그죠? 그리고 맨큐의 경제학 이런 책들, 그리고 뭐 경제 심리학 이런 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2학년 개인 세특에 있었던 것들, 그리고 독서, 동아리, 진로활동, 독서활동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선생님이 강조했던 2학년 때에서 3학년 때로 심화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유기적인 연결성을 보인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참고 1학년 때 이 학생은 역사학자가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영학과 관련된 내용은 2학년 때부터 시작됐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학년 활동은요, 정말 그 광범위한 활동, 그 다른 활동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2학년 때부터는 자신의 진로와 어느 정도 연결이 되고 그거를 3학년 때 심화를 시켜야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거를 이 학생의 사례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활동입니다. 두 번째 활동은 저와 같이 했던 활동인데요. 3학년 때 그 스프링버스 심화 수업을 같이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 학생과 했던 것들은 통화주의자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좀 심화 탐구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한 평가. 그래서 이 맨큐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책을 참고로 해서 재정정책, 금융정책을 분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ISLM 모형이라고 하는 수학적인 그래프로 해서 그 표현을 했었고요. 그래프 분석을 했었고 이거를 발표하는 활동까지 저랑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곡선의 기울기를 설명하는 것들, 정책 함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재량적 재정정책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까지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학생은 이런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해서 발표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코스피라고 하는 지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여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까지 분석해서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2학년 때 확률과 통계라고 하는 교과서 분석 특기사항에서도 경제 콘서트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세계 대공황이라고 하는 폐해가 인류에게 입혔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금융정책이 등장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앞과도 또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3학년 때 이런 책들, 그리고 맨큐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책, 그리고 여기서 보면 경영의 이동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넛지 이런 책들이 또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봤을 때 이제 3학년 때 활동을 쭉 해서 유기적으로 연결을 했었죠. 2학년 때는 하진 않았지만 3학년 때 했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학생이 했던 것들은 대학교 한 2학년 정도 수준의 연구 활동이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랑 같이 상의해서 연구를 할 때 의구심도 좀 있었거든요. 과연 이런 것들을 넣는 게 좋은 평가를 받을지 아니면 좀 오버라고 평가를 받을지, 그거에 대한 좀 도박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거죠.
특히 한양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을 했다는 거는 서울권대학에서 이런 내용들, 대학교 수준의 내용들이 입력이 되는 거를 싫어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높이 평가를 한다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전공적 합성이 돋보이는 생활기록부 내용인데요. 이 학생 2학년 때 경제 논술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수학 창의 구조물 만들기 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었습니다. 2학년 때 활동이긴 하지만 문과 학생으로서 경제라든지 수학에서 높은 성취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좀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동아리 활동에서도 2학년 때 리카르도의 비교 우이론, 애덤 스미스의 절대 우이론 이런 것 같은 경제학적 이론에 대한 탐구, 이론에 대한 탐구 내용 이런 것도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는 2학년 학생들 중에 경제 경영학과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반드시 2학년 때 경제학적 이론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경제의 과목이 있잖아요. 그 경제 과목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따로 대학교 이론서들이라든지 그리고 경제학적 이론을 설명하는 강의들을 찾아보면서 활동하고 그걸 기록하는 거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3학년 때 좀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원 경력에서 리더십,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때 학급 반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서울권대학에선 임원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인 것 같아요. 기본이란 거는 이걸 통해서 플러스가 되지는 않는데요. 반드시 마이너스가 된다는 겁니다. 없으면. 있으면 플러스가 되진 않지만 없으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는 기본 전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장이 좀 하기가 어려웠다면 동아리의 부장이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혹은 학생회 참여를 하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챙겨 나가시고요. 그리고 2학년 때부터 확실하게 준비하시면 3학년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 너무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다른 진로를 바탕으로 한 내용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